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 부동산 매수하기 전에 공부 필수. 여기는 한국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아파트 구매 결정 80년 전 경성 집값에서 힌트가 있다 라는 제목인데 내용을 봐야죠. 김경민 서울대 교수가 쓴 기사인데 일반적인 기자들이 쓴 기사에 비해서는 좀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결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결점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래 공급량, 공급 이론 또 이야기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나가는 똥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공급 부족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금 공급 물량이 적으니까 3, 4년 후에 아파트 폭등 가능성이 있다. 정말로 흔한 이야기죠. 정말로 흔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봅니다. 자료를 보면은 공급 바닥은 2012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5, 16, 17 저때 이론상 폭등을 하는 시기였어야 하는데 저때 물론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는데 폭등은 2018년에서 2021년 사이가 폭등기였죠. 이론하고 실제하고 안 맞습니다. 공급 부족 이론 그런 거 없습니다. 공급 부족만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죠. 그리고 2016년 이후에 공급 폭탄이 터졌는데 그런데 2020년, 21년, 22년 상반기까지 올랐습니다. 가격이 안 맞죠. 공급 폭탄인데 가격이 올랐다. 안 맞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보면 절대 안 맞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면은 2012년에는 부동산 시장 재미가 없으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업자가 분양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2018년도는 정부에서 집 사지 마라 라고 했지만 신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부채를 동반한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었다라는 것을 간파한 사람들이 마구마구 공급을 했던 거죠. 뭔가 교감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욕심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땅값은 비싸죠. 그런데 분양은 잘 안 됩니다. 업자들이 재미가 없죠. 지금만큼 업자들이 재미없는 시기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높아서 PF 대출, 고거, 금융비용까지 반영을 하면은 엄청나게 고가의 분양을 해야지 수지 타산이 맞는데 안 맞죠. 절대 수지 타산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공급을 하지 않는 것 뿐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업자들이 안 팔릴 것 같을 때 공급하지 않고 팔릴 것 같으면 공급을 마구마구 하는 것이 공급일 뿐입니다. 공급 때문에 주택 가격이 어떻고 저떻고 그것은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어지간한 사람은 어지간하게 부동산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 공급량 요거는 일단 패스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 보면 지역의 인구수, 가구수 요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지역의 소득 수준, 세 번째가 소득 대비 적정 지불 수준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인구 감소 요 부분도 뻔한 이야기합니다. 인구 감소 일어나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서울은 안전하다, 똘똘하다. 그리고 인구는 줄어도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세대수
인구가 아니라 세대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집값이 문제가 없다. 당분간 이런 뻔한 이야기인데 일단 제가 가구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구수는 1인 가구수는 저소득층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할 형편이 안 되죠. 고시원, 엄청나게 많은 고시원들이 새로 서울에 생겨났습니다. 원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택 가격을 들어 올리는 수요는 1인 가구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핵심이죠. 인구가. 면적 대비 몇 명 사는가? 결국에는 그걸로 판가름이 나는 건데 가구수 이야기 요거 좀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 수요 이야기, 수도권 대기 수요 이야기 요거는 인구 감소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1000만 명 있을 때 10%가 부유한 편이다. 10%가 부유한 편이다. 그러면 100만 명 정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인구가 100만 명이다. 그러면 20%가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20만 명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양극화까지 심해지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이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주 요거는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가격이 맞으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인구 폭탄 맞기 전에 경제가 그럭저럭 괜찮은데도 지금 이 순간에 경기도로 밀려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한 겁니다. 대기 수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 서울에서 밀려났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 경제 규모도 쪼그라들 텐데 그러면 그 시기가 오면은 더 못 살겠죠. 지금 경기도 사는데 나중에 더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서울 인구도 줄어들죠. 그러면 서울에서 공실 생기지 않으려면 가격이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요 의미는 인구 절벽 관점에서 똘똘한 한 채, 요 이야기는 공실로부터 똘똘하다는 이야기지 가격 측면에서 똘똘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인구 절벽 누가 봐도 아무리 똘똘한 지역이라도 누가 봐도 좋은 요소는 아닙니다. 집값 상승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구 절벽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인구 절벽 관련된 논문이 수만 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수만 개가 나온다. 새로운 논문이. 그 이야기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너무 확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소득 수준과 소득 대비 적정 지불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시 자료로 추정하면은 서울 강북 지역 4인 가구는 연평균 소득이 1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벌써 오류가 있습니다. 평균, 연평균이 아니라 연평균 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정확한 것이겠죠. 평균을 해버리면 여기에는 인간이 아니라 신들이 들어갑니다. 신들이 연봉 1000억, 2000억짜리도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신입니다. 신 한마디로 아파트 사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 필요가 단 1도 없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보시면 강북구가 아니라 강북지역이라고 그랬죠. 종로구 그리고 용산구의 한남동 이런 데 사는 신들은 이 수치를 굉장히 왜곡시켜 버립니다. 연봉이 1000억이다. 그러면 연봉이 1000억이면 999명이 연봉이 0원이더라도 1000명의 평균은 연봉 1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처럼 물가가 높은 글로벌 도시에서는 소득의 40%를 주택 매입 비용에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거는 DSR로 보셔야 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로 나가는 돈이 소득의 40%라고 봐야 되고 여기다가 연평균 저 오류까지 더해져서 강북의 4인 가구는 1년에 4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주거비가 있다. 이렇게 되어 버려가지고 계속 보시면 10억의 4%가 4천만 원이므로 연 1억 원을 버는 가구의 적정한 주택 가격은 10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지금 4% 요거는 이자만 4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6%라면 주택 가격이 6억 6천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자가 4%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절벽이죠. 초저금리로 갈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초저금리로 가면은 10억, 20억, 30억, 40억도 싸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죠. 도무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죠. 이자만 40%. 그러면 0% 금리면 주택 가격이 1조가 돼도 오케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궤변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봐야죠. 원리금 상환. 왜냐하면 이자만 40%. 요 논리는 대표적인 부동산 양아치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일단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라. 그리고 이자만 갚아라. 그러면 나보다 늦게 사는 놈이 원금은 다 갚아주니까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내가 돈 빌려서 뭘 사는데 내가 원금을 안 갚겠다는 전제를 깔고서 주택을 매입하는 대표적인 양아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빌린 돈은 내가 갚아야죠.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우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자만 40%.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논리적 오류가,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목에 있는 역사적 사실, 사변, 중일 전쟁이 일어난 뒤부터 집 매매는 중지 상태에 빠지고 집값은 20% 정도 빠졌는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올라가지고 예전하고 비슷하다 가격은. 그리고 건축 재료가 또 10% 올라가지고 집 장사 채산이 맞지 않다. 뭐 이런 기사인데 요거 보면은 전쟁 터지고 이러면은 돈 가격, 돈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면 집값이 폭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은 그대로다. 뭐 이런 기사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한한 역사를 유한한 인간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게 1939년 기사인데 정말 위너는 1950년대 초반에 서울 파괴가 되고 인구가 급감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돈도 없을 때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이 위너죠. 그때 부동산 산 사람들이 위너입니다. 1939년에 부동산 산 사람 중에 쪽박 찬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를 유한한 인간이 해석할 수는 없다. 요걸 덤으로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대 교수라는 그런 분도 지금 논리적 결함이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 결함이 꽤 크죠. 꽤 큰 논리적 결함이 있는 기사이고,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을 너무 확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초심을 잃은 것인지, 나도 좀 쉽게 살란다 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정말 부동산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경우인지, 어떤 경우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나름 신뢰가는 전문가라고 생각되던 이런 사람, 김경민 교수는 느낌이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이런 기사를 쓴다.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실제는 모르겠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로 믿을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는 필수. 나만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나라인 한국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